이 시간에는 물속에서 숨 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병대는 그 물하고 관련이 있죠. 특히 바다에서 하는 훈련이 많이 있고, 이제 구보나 걸을 때, 구보를 할 때나 이제 걸을 때 앞에 물이 있으면 바닥에 이제 물웅덩이가 좀 있고, 그러면 신발에 묻을까봐 이렇게 그 물을 건너뛰고 이렇게 걷죠. 근데 오하이를 맞춰서 가다 보면 이제 길가에 물이 있으면 비 와서 이제 물이 좀 고여 있죠. 그러면 그 물을 피해 가려고. 고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피해 가지만 쫄병들이 피해 가려고 그러면 대열이 흐트러지죠. 그 물을 피해 가려고. 그래서 물을 피해 가려고 대열이 흐트러져. 그러면 이제 선임들이, 병장들이 어쭈 이거 봐라. 해병대가 물을 무서워해? 그러면서 오하열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이거죠. 해병대는 오하열인데 오하열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런데 물이 있다고 물을 피해? 해병대는 물을 겁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바닥에 있는 물이 겁나서 피하는 게 아니고 신발에 발이 물에 젖을까봐 피하는 건데, 그것도 피하지 말고 그냥 오하열 맞춰서 가라. 그런 뜻으로 물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해병대 가서 수영을 얼만큼 배웠는지, 제 생각에는 여름에 이제 일주일 정도 도구에서 전투 수영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한 걸로 그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 좀 그렇고, 좀 더 많이 배우면 좋겠지만 군대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숙달되게 배울 시간이 좀 없다. 물론 이제 많은 인원이 사단 전체가 도구에서 오랫동안 수영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좀 아쉽죠. 그래서 각 대대별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수영을 도구에서 전투 수영 연습을, 훈련을 했던 것 같죠. 이제 그래도 그 수영을 잘 못하는 해병대원들이 있고, 또 이제 훈련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 전투 수영 기간에 휴가를 갔어. 그러면 또 다른 훈련이 있어. 그러면 또 수영을 배울 수 없고. 그래서 해병대 나왔는데 그 수영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해병대 나왔는데 수영을 못해. 그러면 사회에서라도 좀 수영을 배워서, 해병대 나왔으면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수영 말고, 수영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속에서 하는 수영을 자명이라 그러는데, 평영은 개구리 수영 해가지고,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러면서, 마치 개구리처럼 수영을 한다 그래서 평영을 개구리 수영이라고 하고, 군대에서 평영을 하는 이유는 평영이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하는 수영이기 때문에, 요란하면은 적에게 발각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소리 나지 않고 하는 수영. 그래서 이제 평영을 전투 수영으로 이렇게 선택한 거죠. 그리고 자명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몇 메타 쭉 가는 거죠. 머리를 내밀지 않고 물속으로 계속 쭉 가는 거. 자명은 최소 25m 정도를 해야 군대에서는 합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많이 하면 좋고. 근데 이제 딱히 정해져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자명 테스트를 할 때 그 약전 방파제의 한쪽 측면을 이렇게 머리를 내밀지 않고 계속 지났어. 그러면 이제 통과시켜줬던 것 같은데, 수영장으로 치면은 그게 한 25m 정도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50m
정도, 50m 채 못 되게 했나? 그 정도를 했던 걸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측정을 못하고 제대하고 이제 수영장 가서 해보니까 제가 수영장 갔다가 오는 정도, 그러니까 자명으로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을 이제 초과호흡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초과호흡,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속에서 숨을 참는 법,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은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겁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쉬어? 숨을 못 쉬지. 숨을 참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병대 출신의 유명한 사람,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있죠. 격투기 선수, 방송도, 활동도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김동현,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수영 선수, 그 다음에 UDT 나온 김동현 제자, 그 다음에 HID인가 뭐 어떤 특수부대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4명이서 물속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숨을 참는 시합을 하는 것 같은데, 김동현이 꼴찌했나? 1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분을 넘기지는 못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물속에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니까 좀 4명 다 UDT도 그렇고 무슨 HID 무슨 특수부대 그런 분도 물속에서 숨 쉬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속에서 숨 쉬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물속에서 숨 쉬는 거를 알면, 제 생각에는 다 2분을 넘게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분 정도 이제 막 연습하면 1분 정도 있을 수 있다. 근데 1분 정도 있는 사람들은 다 숨을 참는 사람들이고, 2분 정도 넘기려면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물속에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3분 가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3분 가까이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3분을 넘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물속에서. 근데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을 알면 물속에서 3분 가까이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누구든 다 2분은 넘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특수부대에 나왔다면서 이제 자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머리만 물속에 집어넣고 2분 좀 넘겼는데 2분 탁 나와갖고 이제 우쭐하죠. 특수부대라면서 2분 넘기는 것은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면 되게 그게 쉬운 건데 그것만 말씀드리면 다 2분은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실제로 자명이 힘든 거죠. 자명.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거. 물속에서 오랫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수영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움직이면 더 숨이 차니까. 근데 이제 물속에서 숨을 쉬는 연습을 하고 자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 숨 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 숨을 참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죠. 2배 이상. 뭐 1분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물속에서 숨쉬기, 이렇게 코가 막혀 있고 입도 막혀 있지만 볼로 이렇게 볼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볼이 들어갔다가 볼이 나오고, 볼이 들어갔다가 볼이 나오고. 이게 이제 카메라에 보이겠죠? 첫 번째 방법의 그 전체 내용 중에 첫 번째, 이제 숨쉬기를 3번 하는 거죠. 크고 깊게 그냥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숨을 깊게 들어 마셨다가 숨을 천천히 내쉬고 또 숨을 깊게 들어 마셨다가 내쉬고, 그렇게 3번 정도 한다. 이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숨을 들여 마신 다음 최대한의 반만 들여 마신다. 숨을 최대한 들여 마실 수가 있고, 숨을 반만 들여 마실 수 있고, 최대한의 반.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는 숨보다는 더 많이 들여 마시는 거죠. 최대한 들여 마실 수 있는 것의 반만 들여 마신다. 반만 들여 마시고 물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틸 수 있죠. 그러면 30초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숨을 좀 훅 내쉬고 좀 더 버텨본다. 그러면 뭐 그 정도만 하면 1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참는 거죠. 이렇게 참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막 혈압이 오르는 거죠. 답답해지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계속 참겠죠. 이러다가 이제 물속에 카메라를 비추는 거 보면, 그러다가 이제 못하겠다 하고 나오죠. 물속에서 숨 쉬는 방법은 숨을 들여 마셨다가 좀 참다가 좀 답답해질 때 숨을 살짝 내쉰 다음, 그러면 좀 약간 편해지죠. 그 다음에 볼에 공기를 채우듯이 이렇게, 공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입 다물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가 막히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요 안에 있는 걸로 그 숨을 쉬는 것처럼 되는 거죠. 요게 공기통입니다. 아주 작은. 이제 숨을 쉬는 게 되는데,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숨이 딱 막혀 있고 여기에 통하지 않아. 숨통이 통하지 않으면 엄청 답답한 거죠. 이렇게 딱 참고 있으면 이렇게 답답해지는데, 지금 해보세요. 하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요. 이러면 2분은 충분하다. 연습하면 3분도 한다. 그렇습니다. 아주 쉽죠.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이 아니고 입안의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는다. 오래 버틸 수 있다. 이제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긴장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참으면 1분 참기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좀 내셔도 되고, 이렇게 내셔도 되고, 물을 좀 마셔도 되고, 그냥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수색 교육을 받을 때 초가호흡이라고 그러는데, 물을 좀 마시면 좀 오래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이것은 제가 이제 좀 장난으로 좀 그런 거 물속에 들어가서 뭐 하다가 이렇게 터득한 거죠.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다. 입안에 공기를 채워서 이제 공기가 없더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고 숨이 좀 통하는 것 같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고 어깨의 긴장도 풀어진다. 그래서 두 볼의 공간으로 숨을 쉰다. 그러면 숨통이 트이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3분 이상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 그렇지만 이제 계속 연습하면 누구든 다
2분 이상은 물속에서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명을 할 때, 물론 자명은 평형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볼에 공기를 채웠듯이 해서 이렇게 하면 숨 차지 않다. 그러니까 2분 이상 있을 수 있다. 그 2분 이상 물속에서 있고 그래야 좀 해병대에 나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속에서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수영도 좀 못하고 그러면 해병대에 나왔다고 하기에는 해병대에 나오면 수영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사격도 잘하고 제가 사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프로 제가 방송한 내용 중에 뭐 해병대 사격술 그런 거는 그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건지. 근데 이제 해병대 나왔다면 사격도 좀 잘하고 그다음 그 달리기 연습 체력을 강화하려면 운동장 돌 때 10바퀴를 돈다 그러면 한 2바퀴는 슬슬 뛰어서 몸 풀고 나머지는 전력 질주와 천천히 뛰기, 직선주로는 전력 질주, 운동장에서 전력 질주, 곡선주로는 천천히 그렇게 계속 10바퀴 정도만 해도 체력이 엄청 좋아지고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 체력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법이죠. 해병대 나왔는데 몸이 약해져 그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달리기를 그렇게 해서 체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달리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 뭐 자식들이 있다 그럼 자식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달리기 뭐 사격술이다 그럼 아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숨을 쉬는 방법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해병대 나왔다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말로만 해병대 나왔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이. 물론 이제 다른 걸 해병대는 더 잘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 뭐 어떤 꼭 기술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뭐 큰 역할이 아니더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묵묵히 그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역할을 인성으로 정말 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영이라든지 물속에서 이 자명 뭐 달리기를 좀 한다든지 체력 단련을 한다든지 뭐 사격을 잘한다든지 해병대에 나온 뭔가 티를 내는 건 아니고 잘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병대가 물속에서 숨을 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